박미 TV의 부동산 클럽입니다. 오늘 기사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인지 아직 집이 없으신 분에게는 신기루 같은 소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도 반값 주택을 찾아야 된다. 또 싱가포르식 형태의 나라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외에도 자기가 재산을 소유하고 30년 몰개지가 되든 2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이렇게 돈을 갚아 나가면서 자기 집으로 운행을 하면서 또 재산을 확충을 하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반값 주택, 이거가 굉장히 지금 서울시장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전에는 다른 그 유튜브 회사인 황장수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들은 뭐 답습들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비롯해서 많은 싱가포르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방법이냐 아니냐, 이것은 또 서로가 양 반으로 갈려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난 기사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일단 데이터, 요즘 굉장히 이런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을 비롯해 현실적으로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SBS에서 하는 프로 AI N 인간, 이런 프로를 뭐 가끔 보실 수 있겠죠. 쓸데없는 건 보지 마시고 경제라든가 이건 뭐 역사 이야기 이런 거는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뭐 재미도 있고, 결론은 인간이 앞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좀 뭐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좀 흥행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는 사람을 써야 된다. 사람을 써서 직장이 이렇게 있어서,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1월에 나온 직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직자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합치면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아우 엄청나요. 지금 좋은 일만 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문제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 지금 직업이 없다라는 거, 그냥 뭐 단발로 조금씩 일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되겠죠. 노후 대책은 이제 서로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만들어가고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이런 일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직장도 없어지고 집은 뭐 집커녕 아무것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일도 고정 수입이 없으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전부 제 박미 유튜브의 모든 분들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사, 그래서 지금 AI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여기다 100% 의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들어가서 공부할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분석을 해드리고, 어쨌든 지금 부동산 장기 하락, 데이터에 의한 4년 뒤의 집값을 예견을 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본질 가치 대비 심각한 고평가 구간에 있다. 버블이 심한 상태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부동산 리츠고 김기현 데이터 노즈 대표 인터뷰고요. 2년 내 부동산 시장 변곡점 올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것은 저희 박미 TV 외에도 또 몇몇 이 시장을 바라보는 좀 안 좋다, 안 좋을 것이다 하는 분들이 근데 많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부동산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작년에 20% 올렸기 때문에 올해도 뭐 10%, 15%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중한 내용을 얘기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집값 떨어뜨렸다, 또는 집을 팔라 그러지 않았느냐, 집을 못 사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중점적인 유튜브 내용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 어떻게 제목만 보고 뭐 이거 찍고 들어가는 그 자체, 조회수도 올려주기 싫다, 제목만 보고 아유 이러는 그런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니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보면 역시 남이 잘 되는 것 자체만 배 아프고 싫고 꼴보기 싫고 그저 방구석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고, 또 평양성을 가지고는 이쪽 얘기만 듣고 이쪽 꼴보기 사람 얘기 듣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판단은 자기가 하고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도 역시나 1, 2년 내에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 가능성 크다. 이거 우리가 일부 부정적인 부동산 올해의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거기에는 박미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7년치 데이터 합습한 AI 17년 동안 쭉
쭉 학습한 데이터 AI가 내린 것입니다. 4년 뒤 미래 가격 예측 데이터는 등대. 정책 수립에도 데이터 활용해야 된다. 이제는 뭔가가 기계 시대가 왔고 이런 거에 예측에 대해서 딱 집어서 몇 년에 뭐 이렇게 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랬고 IMF가 왔었고 여기는 세계 금융 경제가 왔고 지금은 부동산이 이자가 낮음으로 폭등을 하고 공급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뭐 이래서 유튜브 회사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공급 수요가 뭐 제대로 맞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지금 수요가 뭐 팔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고 뭐 살려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은 오를 수 있는 가망성이 있으니까 저평가됐다. 저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제가 제 프로에서 어디 사라 어디 팔아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사실 기계에 집어넣고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역사가 무슨 뭐 30년 40년 전이 아니고 17년 된 이 내용을 봤을 적에는 이 정도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 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면 1, 2년 내에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봤고요. 하락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오래 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84%. 아우 정말 살아상년에 진짜 좀 뭐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84%가 올랐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전부 불안해하는데 이 애들은 도대체 공부가 안 돼 있고 지금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하고 막 아파트를 사대고 아우 내가 진짜 걱정이에요 걱정. 그래서 올해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인공지능 AI는 하방 압력이 크다고 빵빵빵빵빵빵 절대 이거 큰일 납니다 라는 분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분도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우 세계 모든 경제학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단 대한민국 인간들만 아니라 그러니 참 어이가 없네. 근데 언제 안 좋은데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지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 부동산만 올라가 있지 뛰어 있지 뭐 사겠다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올라가만 있고 전부터 틱틱 튕기고만 있는 것 같은데 아우 대출이자가 너무 싸. 대출이다가 빌려봤자 100만 원 조금 넘게 내니까 그 우스워. 월세 내느니 그게 낫지 라고 판단을 하면서 자꾸 집을 사고 집은 모자르고 특히 수도권 이 중심 내에는 아우 조금 아까 전화해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조짐이 지금 안 좋은 것은 슬슬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박민TV에서 말씀드리고요. 살려는 자들이 지금 스탠바이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린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매일 경제에 나온 것은 조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주택,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주택. 우리가 32만 가구를 주든 문재인이가 83만 가구를 주든 서울에 얼마에 받을 건데 외곽은 내가 볼 때 4천만 원 이상을 평당 받을 것이고 여기는 지금 평당 8천 달래잖아. 뭐 어떡할 건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달라는 소리도 안 해. 제발 평당 1,200 만들라고 싱가포르 주택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런데 오늘 기사에 뜬 것이 바로 이제 슬슬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만일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정말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획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평 집 이틀 만에 뚝딱. 그러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이틀 만에 집을 짓느냐. 그건 날림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이제 그런 집은 진짜 팔리지도 않고 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미국의 뉴욕, 맨하탄 이런 것들이 무슨 뭐 허가 내주고 그러는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줄 알아요? 미국이? 여기는 얼렁뚱땅하고 뭐 따까리하고 이러면 되지만 미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로 그것은 미국 최초로 3D 프린팅 주택업체 SQ4D의 분양 현장을 가봤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주위의 집들을 보니까 거의 50만 불 수준의 집들이 25만 불 반값이시죠.
이렇게 주택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 내용의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집. 아우 집질이 집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이 두채 세채 있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수천 불. 우리나라는 진짜 아우 정말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라는 것이 대한민국 한 군데밖에 없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로 가면 절대적으로 100만 원은 우습고 200만 원 더 우습고 300, 400만 원씩 내고 그냥 월세를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한국을 뺀 나머지의 나라라는 것이죠. 북한 빼고. 그래서 바로 이곳은 미국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면요. 바로 뉴욕제 롱아일랜드 부촌이지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캘버턴이라는 곳에 인구가 7천 명 한적한 이 마을을 바로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바로 3D 프린팅으로 건설한 견본 주택들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으로 아우 성을 치고 사람들이 그냥 막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집을 들여다보니까 그림이 아주 멋집니다. 우리가 사는 그런 주택의 집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방들 밑에 제 그 새로 진 그 여기 대리석 간 것 같은 그 가짜 대리석 다 이루어지긴 하지만 싸구려로 깔았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집같이 멋지게 꾸며져 있는 모습을 이걸 보니까 정말 이건 진짜 이 반값 50만 불 55만 불짜리 집이 25만 불이 반값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야? 어떤 자식이? 최고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바로 건설회사, 재벌회사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만 꾸미지 말고 제발 얘들아 땅을 좀 싸게 산 다음에 우리 젊은 애들한테 평당 저는 무난하게 사. 청평 안 그러냐? 30평이면 얼마야? 3억이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외곽으로 전부 빠져가지고 지금 뭐 동탄이니 뭐냐 여기서 2시간 1시간 왕복 왕복으로 동탄으로 수원으로 오산으로 뭐 지금 이렇게 날라리는 그냥 의정부 뭐 이렇게 이게 길바닥에 뿌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좀 뭐 많잖아. 여기 지금 니네들이 생각하는 태능이라든가 여기만 해도 지금 30-40분이면 간다고 지하철 타고 그 땅을 그냥 전부 사들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반값으로 6억이면 3억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일반 주택과 차이가 없었고 벽면 일부가 시멘트를 적층한 곳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해 건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 일부 벽면은 이런 질감을 살렸고 내부 일부 벽면은 다시 마감해 말끔하게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단층 구조인 이 주택 면적은 1700스퀘어, 우리나라 평수로 47.7. 와우! 와, 3억에 살 수 있다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또 이 얘기하면 양면으로 갈리면서 또 우리나라가 땅이 어딨냐, 우리가 인구가 많은데 이게 말이 되냐, 정말 듣기 싫은 얘기. 이게 보편화적으로 우리가 일행을 수행을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이거다 저거다 평당 3천만 원이면 10억이 어딨어. 30평에 9억. 비싸 진짜. 이 미친 것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짝이 없습니다. 47평이면 평당 3천만 원씩 하면 니네 얼마냐? 13억. 돈이 어딨어. 13억 14억이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나도 지금 그런 돈 마련하려면 빚 10억 내지 10도 내지 말라며. 또 돈도 안 준다며. 절대로 안 준다며. 투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며. 뭐 집 사라도 투기고 안 사라도 투기고 뭐야 도대체 해결 방법이 뭐냐고.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순수하게 걸린 시간은 바로 48시간. 와, 8, 9일 동안 작업을 진행했지만 준비 작업, 야간 시간을 제외하고는 실제 3D 프린팅으로 건설해 들어간 시간은 48시간. 또 48시간이니까 또 어떤 사람 무식하게 또 알아듣지는 못해요.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딱딱딱 준비를 해서 자, 오케이. 이 집 한 채 딱, 벽면 딱, 벽돌 딱 인건비가 비싼 이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집을 져가지고 그냥 반값으로 전부 사람들한테 여기 안 갈 사람이 어딨어. 다 들어가지. 롱아일랜드잖아. 뉴욕 맨하탄 롱아일랜드 몰라? 부천? 옆에 마을이긴 하지만 거기서 거기지 뭘 그래. 10분 거리 15분 거리는 다 거기서 거기야. SQ4D는 미국 최초로 3D 프린팅 주택을 허가받고 첫 분양에 나섰습니다. 미국으로 처음입니다. SQ4D는 지난 9일 캘버턴 견본 주택에서 떨어진 뉴욕주 리버헤드의 1호
3D 프린팅 집을 매물로 내는 곳입니다. 자, 아직 건축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48시간 내에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 이미지를 우선 올렸다고 하는데 난리가 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저도 매일 체크를 하는 미국 부동산 거래시 항상 참고로 하는 질로우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질로우 매물 이것은 저 부동산 보는 그 사이트입니다. 질로우 매물 설명에는 세계 최초 3D 프린팅 집을 팝니다. 라는 역사의 한 부분을 소유하세요. 역사의 한 부분을 소유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희망가보다 주위 집보다 반값으로 지며 3D에 프린터로 집을 짓는 가격은 바로 37%에서 40%를 밑도는 그런 값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집을 팝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집에 호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 때문에 전세 사고 집 때문에 월세 사고 집 때문에 이사 가야 되고 집 때문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그 골치 아픈 일들을 빨리 반이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장 무턱대고 집값을 무슨 싱가포르가 어떻고 이재명이처럼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딱 내놓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정말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점점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유, 우리나라는 인구도 줄어들고 이게 집도 너무 많아. 아우, 문재인이가 그만두기 전에 83만 가구를 짓는다고 하니 집값이 당연히 여기저기 사방이 집인데 그 집이 얼마에 분양을 했을까? 평당 내가 듣는 것으로 지금 3천에서 4천이 뭐야? 4,880? 아우, 비싸. 에휴.